며칠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성패를 가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 승리했다는, 완전하게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날까지 불태전의 자세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세기말적 현상인지 아니면 국가가 망조가 되는 건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이야 없겠지만요. 지난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망하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부패한다든가, 집정자들이 부패한다든가, 지도자들이 부패한다든가, 무능한다든가, 두 번째로는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전쟁이 있다든가, 또 뭡니까? 네 번째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면 사람들이 컬트, 미신, 뭐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이 물론 자발적으로 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을 하는 건 아닌데, 현재 상당히 나라가 굴러가는 게 염려스럽기도 하고, 빨리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면이 안정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수노 카메라 요걸로 짧게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 이재명 도의사의 DNA. 저는 항상 이재명 도의사의 이 성격, 독특한 성격, 독특한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갖고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개인의 이기주의라든가 욕심이 없는 것인가? 물론 욕망이나 탐욕이 있는 인간일 텐데, 이재명 도의사의 하는 말을 지난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상당히 독특하다. 네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자기 정파, 자기 패거리들을 공천을 한다든가 자기 인물들을 심으려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좀 사셨던 분들은 많은 선거, 대선부터 해서 총선, 여러 가지 지자체장 선거까지 여러 가지 투표라든가 선거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저렇게 선거에 나서고 공천을 받으려고 난리법석을 피 튀기면서 싸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사람이요, 돈이 좀 많잖아. 돈이 좀 많으면 주체가 안 돼. 그러면 일단은 명예를 좀 갖고 싶죠. 이 돈을 번 거를 좀 명예로운 것으로 좀 포장을 하고 싶고, 명예를 좀 갖고 싶으면 그 다음에 좀 권력을 얻고 싶고, 뭐 이런 단계인 것이죠. 지난 뭐 정치인들을 보면요, 많이 부패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배지라든가 이런 권력을 잡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국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나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경쟁률이 가장 심한 곳이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왜 거기를 가려고 할까요? 그렇게 경쟁이 심할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거기에 서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투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국토 개발 정보들을 가장 처음 접할 수 있고 내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먼저 땅을 선점한다든가 투기를 한다든가 어떤 개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어떤 투기 정보를 얻어서 먼저 알박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배지를 단다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의 세금을 주무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로 이 해결을 집행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정부패라든가 개인의 권력 남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대표자로 선출돼 가지고 이런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들키지 않고 헤쳐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걸리면 운이 나쁜 것이고,
자, 그런데요, 지난 몇 년간을 지켜본 바로서는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행정 능력이라든가 공직자의 자세, 이런 것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은 많이 없는 사람이구나.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공직자들이라든가 정무직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들은요, 한탕주의거든요. 어떤 이슈를 삼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꿰차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돈도 벌고 권력욕도 누리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재산 공개를 보면은요,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직자들 재산이 보면요, 매년 재산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재산이 수억씩 늘어나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왜 늘어날까요? 물론 자연적인 증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권력을 갖게 되면 내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재산들이 팍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자세는 돈을 벌려면 당신은 사업을 하시라, 공무원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시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 DNA는 공직자로서의 DNA로서 최적화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도의사의 머릿속을 제가 한번 대충 예상을 해봤는데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이려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재명의 DNA인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존 욕구,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좀 더 이제 재산을 증식하거나 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가 개인 사리사욕을 취하죠. 그러면서 좀 더 고급화된 공직자라면 자아실현,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권력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공복자로서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기 만족도 얻고 자아실현도 한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되면 고공무원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배지를 차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활동비도 많이 나오고 연봉도 매덕 되죠. 국회 배지 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돈도 벌고 자기가 결국은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자아실현도 하면서 공직자 수행하면서 내밀한 정보도 얻으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도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을 또 챙길 건 다 챙기죠. 대부분의 공직자라든가 배지들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국민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또 돈도 챙기면서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도의사를 쭉 지켜본 바로는 이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국가에서 도지사라든가 성남시장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따박따박 받고 이거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공직자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고난을 대신 위임을 받아서 일정 기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리하는 그런 역할로 정의를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는 오직 자신의 직분을 맞춰서 공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무슨 자아실현도 아니야. 자아실현의 단계를 뛰어넘는 공공의 이익, 국민들의 이익,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유형의 독특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겪고 부패하기도 하고 개인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저질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는 이 단계를 극복한 것 같아. 오직 경기도민 1360만 명이 내게 맡겨진 권한과 의무를 대리한다. 이런 자세로 오직 공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DNA를 가진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 1일인데 이재명 도의사가 만약에 3월 15일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2021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 사이에 이재명 도의사의 이 대법원 재판이 나오게 되면 공석이 되거든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남아있는 이 10일 보통 일주일 전에 재판이 있다, 선고 공판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도의사의 이 재판을 아마 3월 10일 전에는 무조건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 앞으로 남아있는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이 기간이 상당히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영상에도 보였지만 이재명 도의사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불패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적극 좀 협조해 주시라. 그리고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이 전염병 사태를 극복했노라, 이렇게 경기도민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불패전의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도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늠름한 모습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개파, 제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조선시대 무슨 당파, 이런 개파, 이런 것이 현재 21세기 2020년 이 현재에도 무슨 파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재명 개파, 이재명을 응원하는 많은 공천 대상자들이 많이 탈락이 됐고, 심지어는 이재명 도의사가 예전 대선 때 경선을 다투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을 다투었죠. 이재명 도의사와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는 대선 경선 시절 당시에 이종걸 의원하고 유승희 의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되는, 컷오프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그런 분이었죠.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죠. 현재 우리 조선족 사태 난리가 아니죠. 그것처럼 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재명 도의사 관련한 공천 대상자들이 많이 탈락을 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반면에 박원순이라든가 친문 세력들이 거의 전격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공천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이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재명 도의사의 대법원 재판은 3월 15일 이전에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는 이 대법원 재판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총선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재명 도의사의 힘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친문 세력 의원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또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의사의 김용 대변인이라든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줬던 백종덕 변호사도 공천에서 탈락이 됐고, 임근재 경기도 이사, 경제이사도 탈락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이번 공천에서 자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의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늘은 결코 이재명 도의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대법원 재판은 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전염병 사태라든가 이런 복잡게 이것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재판도 딜레이 됐고, 대법원도 이재명 도의사가 현재 펼치는 이런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상당히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시절에 이재명 도의사를 지지한 것이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면서 친문 세력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컷오프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나는 공천에 탈락됐다, 이런 울분을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도의사를 괴롭히거나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탈락시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당파고 그런 혈족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망국적 증상이 전국적으로 좀 파다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총선 결과도 장담하기 좀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는 공천 대상자들이 많이 탈락해버려서 이재명 도의사는 지금 혼자 홀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이재명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아무쪼록 이재명 도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런 강력한 불패전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이재명 도의사에게 지속적으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죄 판결을 하루빨리 좀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화이팅 파이어!